사람들은 정답을 찾는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미 검증한 길을 찾는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 길 말이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가장 위험한 태도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정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과거에 성공한 방법이다. 10년 전, 20년 전에 효과가 있었던 공식, 그 시대의 문제를 풀었던 해법. 하버드를 나오면 성공한다는 공식은 언제 만들어졌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정적이라는 믿음은 언제부터였나? MBA를 따야 경영자가 된다는 루트는 누가 설계했나? 전부 과거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하고 우주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정답은 안전한 투자였다.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검증된 산업? 하지만 머스크는 정답을 찾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질문을 했다. 왜 인류는 아직도 지구에 갇혀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었다. 아무도 그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했다. 스페이스X라는 답을. 정답을 찾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한다. 하지만 질문을 만드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한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대학을 중퇴하면 성공할까?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그만뒀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할까? 물론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누군가가 명문대를 나와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명문대에 가면 성공할까? 누군가가 대기업에서 임원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임원이 될까? 남의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 싸웠던 전쟁을 다시 싸우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 때 자동차 산업의 정답은 명확했다.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배워라. 디트로이트의 전통을 따라라. 내연기관을 개선해라. 하지만 머스크는 다른 질문을 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라면?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는 자동차 산업의 정답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문제를 정의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업이 됐다. 남의 성공 공식을 따르면 당신은 기껏해야 그 사람의 아류가 된다. 2등, 3등, 혹은 그 이하.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가 개척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니까. 정답을 찾는 순간 이미 늦는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5분만 해결하는 데 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산다. 5분 만에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55분 동안 정답을 찾으려고 구글을 뒤진다.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스페이스X를 보자. 사람들은 우주여행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나사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문제를 다르게 정의했다.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문제 정의가 달라지니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졌다. 나사는 더 큰 예산을 요구했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을 착륙시켰다. 더 보링 컴퍼니도 마찬가지다.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문제를 대부분은 도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로 정의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3차원 공간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로 재정의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해답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정의조차 남에게서 빌려온다.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까? 라는 질문은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까? 라는 질문은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 세대의 것인가? 정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의심해야 한다. 그 질문이
과연 당신의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문제를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는가?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자. 20대의 스펙 경쟁에 대해서 토익 900점, 학점 4.0 이상, 인턴 경험 3개, 공모전 수상 경력, 봉사활동 시간, 어학연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 스펙들은 누구의 문제를 풀고 있는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채용 기준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대학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한 청년의 기준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문제는, 당신이 진짜 풀고 싶은 문제는,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존의 문제다.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실존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세인의 삶을 사는 것. 누구나 하는 것을 하고, 누구나 가는 길을 가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스펙 경쟁은 비본래적 실존의 완벽한 예시다. 모두가 토익을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한다. 모두가 대기업을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 모두가 이 길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나도 간다. 하지만 안전한 길이 정말 안전한가?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길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극심하고 대체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포화 상태다. 정말 안전한 길은 역설적으로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길일 수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풀지 않은 문제, 아무도 정의하지 않은 영역. 머스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안전한 선택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두 회사에 나눠서 올인했다.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정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질문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만연한 비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옆집 아들은 삼성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벌써 과장 됐더라. 같은 과 동기는 유학 갔던데. 비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는다. 저 사람보다 나은 선택, 저 사람만큼은 되는 선택.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노예 도덕의 산물이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타인에게서 빌려오는 것. 남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남이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고, 남이 부러워하면 가치 있는 것이다. 주인 도덕은 다르다. 스스로 가치를 정의한다. 스스로 기준을 만든다. 남이 뭐라고 하든 이것이 내가 추구할 가치라고 선언한다. 일론 머스크는 주인 도덕의 화신이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인다. 화성 이주가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그가 정의하면 그것이 그의 기준이 된다. 자율주행이 미래라고 그가 결정하면 그것이 그의 방향이 된다. 비교 문화 속에서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회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정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답을 찾는 순간 이미 늦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와 비교되는 게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생각해보자. 10년 전 정답은 무엇이었나? 스마트폰 앱 개발자가 되는 것. 5년 전 정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정답은 AI 엔지니어. 그런데 5년 후 정답은 뭘까?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핵심이다. 정답의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 번 찾은 정답이 평생 먹혔다. 의사 면허, 변호사 자격증, 대기업 정규직. 하지만 이제는 챗GPT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AI가 의료 진단을 하고 대기업이 구조 조정을 반복한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절대 한 가지 정답에 안주하지 않는다. 페이팔로 성공했을 때 멈추지 않았다.
테슬라로 성공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한다.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정의한다. 뉴럴링크 관점에서 보면 왜 인간은 AI와 경쟁해야 하는가? 결합하면 안 되나? 스타링크 관점에서 보면 왜 인터넷은 케이블에 의존하는가? 위성으로 덮으면 안 되나? 트위터 X 관점에서 보면 왜 소셜미디어는 광고 모델에 갇혀 있는가? 그는 정답을 찾지 않는다. 정답이 나오기도 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당신이 토익 900점을 목표로 6개월을 쓰는 동안 세상은 AI 번역기를 완성한다. 당신이 MBA 과정을 마치는 2년 동안 산업 전체가 재편된다. 정답을 찾는 순간 이미 늦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답을 찾을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정답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일론 머스크의 방법론은 명확하다. 첫째,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라. 남들이 어떻게라고 물을 때 당신은 왜라고 물어야 한다. 남들이 어떤 회사라고 물을 때 당신은 어떤 문제라고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까가 아니라 왜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질문의 수준이 답의 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제일 원리로 사고하라. 머스크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개념이다. 퍼스트 프린서플 싱킹. 모든 가정을 제거하고 가장 근본적인 진실부터 시작하라. 로켓이 비싼 이유는 사람들은 원래 로켓이 비싸니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 원리로 접근하면 로켓은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의 조합이다. 이 원자재들의 가격은 로켓 가격의 2%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왜 로켓이 비싼가? 만드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것을 바꾸면 된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가정을 제거하면, 대기업이 안정적이다는 가정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는가? 셋째, 실패를 데이터로 취급하라. 스페이스X의 로켓은 수없이 폭발했다. 테슬라는 생산 지옥을 겪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데이터로 본다. 이 방법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학습. 정답을 찾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정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질문을 만드는 사람은 실패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답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간단하다. 정답을 찾는 사람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질문을 만드는 사람은 극단으로 발산한다.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가는 길을 가고 모두가 얻는 것을 얻고 모두가 사는 삶을 산다는 것. 안전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특별할 수 없다. 극단으로 발산한다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아무도 얻지 못한 것을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 위험할 수 있다. 불확실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천재여서가 아니다. 그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물어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을 찾는 순간 이미 늦는다. 하지만 질문을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앞서 있다. 세상은 정답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희소하다. 그리고 희소한 것이 가치 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남의 정답을 복사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만의 질문으로 쓴 인생. 그리고 그 인생만이 진짜 당신의 것이다.